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동양적인 BGM 좀 깔아주세요. 그거 깔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위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길래 아직 내 친구들 같이 능력 있는 선비들이 저 정도의 벼슬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동문수학했던 자신의 동문들이 조조의 위나라에서 크게 중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은 다음 탄식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소위 제갈량 까들은 제갈량이 출세를 위해서 일부러 인재가 적었던 유비에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관우, 장비, 조운 등 무장들은 S급이지만 이 똑똑이들은 많지 않았던 게 바로 유비군이니까 사실 제갈량이 간다면 진짜 우대받기 딱 좋은 곳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제갈량이 유비한테 몸을 던졌는데 얼마 안 가서 관우, 장비, 조운, 소위 관장조가 조조한테 투항해버렸다면요? 제갈량으로서는 에이씨, 망했다 쉽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삼국지 얘기냐면요, 지금 사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해운업계에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해운업계의 삼국지 속에서 HMM의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선수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단 하나 남은 국적선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업 HMM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해운업계의 현 상황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반전입니다. 이 경랑의 해운업계에서 HMM이라는 플레이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HMM은 디얼라이언스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영상의 결론은 HMM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 바로 디얼라이언스였다. 즉 HMM 스스로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 거기였단 말이죠. 마치 제갈량이 가장 자신을 필요로 했던 유비군에 몸담은 것처럼요. 그런데 HMM이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지 약 4년 만에 디얼라이언스 최고의 에이스가 탈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2025년부터 머스크와 함께 새로운 해운동맹 제미나이 코퍼레이션을 결성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게 아까 관장조가 조조한테 투항해버렸다고 했는데 야구에 비유해보면 안 그래도 선발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팀에서 그나마 승수를 좀 쌓아주던 에이스가 딴 팀 가버린 거거든요. 하팡로이드는 디얼라이언스 선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회사예요. 현재 전체 해운업계에서 디얼라이언스가 차지하고 있는 선봉량이 전체의 18.4% 정도인데 그 가운데 하팡로이드가 6.8%거든요. 18.4 빼기 6.8 하면 11.5잖아요. 이 점유율보다 단독으로도 더 많은 점유율을 보유한 선사가 무려 3개예요. MSC가 20% 정도, 머스크가 15% 정도, 그리고 CMA CGM이 13% 정도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팡로이드가 빠져버린다면 디얼라이언스에는 유럽 선사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사들의 국적은 선사들의 거점 항구를 결정합니다. HMM이 한국 국적이니까 거점 항이 부산항인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사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이 거점 항구를 기반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아시아 선사들은 세계 3대 항로, 그러니까 아시아 북미, 아시아 유럽, 북미 유럽, 이 세 개 가운데 아시아 북미 항로와 아시아 유럽 항로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북미에는 대형 선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선사들과 아시아 선사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유럽 아시아 항로보다는 아시아 북미 항로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선사들이 바로 아시아 선사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유럽 선사들은 당연히 유럽 북미 항로에 강하겠죠. 그러니까 디얼라이언스에서 유일한 유럽 선사인 하팡로이드가 빠지면 디얼라이언스의 유럽 북미 항로 경쟁력은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완투수 5명에 좌완투수 1명으로 겨우겨우 불펜 라인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한 명 있는 좌완투수가 다른 팀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좌완타자는 누가 잡냐 정말, 이런 상황인 거죠. 좌완투수가 한 명도 없는 야구팀이 어떻게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남아있는 우완투수들이 리그 정상급 투수들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땐 사실 고만고만한 투수들이란 말이에요. 하팡로이드가 빠진 채로 아무런 조치 없이 쭉 간다면 디얼라이언스는 사실상 해운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디얼라이언스는, 그리고 이 팀에 남아있는 우완투수 가운데 하나인 HMM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후반전입니다. 디얼라이언스의 그리고 HMM의 생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얼라이언스를 해체해버리고 각자 갈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영 시원찮으면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야야 그냥 그럴 거면 해체해라. 물론 이건 애정에서 나오는 장난이지만 디얼라이언스에게는 정말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디얼라이언스가 해체하면 HMM, 그리고 일본의 원, 대만의 양민 같은 회사들은 제미나이 코퍼레이션이나 오션얼라이언스에 붙으려고 하게 되겠죠. 프로야구팀이 해체됐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야 이제 접고 집에 가자 할 수는 없잖아요. 새 팀 구해야지. 만약 이렇게 되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키는 선봉량 기준 세계 1위 선사 MSC가 쥐게 됩니다.
원래 3이라는 숫자는 경쟁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예요. 하지만 디얼라이언스가 해체하면 해운동맹은 3개가 아니라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로 전개될 텐데요. 제미나이나 오션 중에 한 곳이 과하게 강해지거나 아니면 둘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붙게 되겠죠. 문제는 둘 모두 MSC에게는 좋은 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MSC는 워낙 덩치가 커서 얼라이언스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선사들과 협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MSC가 단독으로 선봉량의 전 세계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들이 합종연행으로 뭉치면 어쨌든 그것보다는 커지니까요. 꼭 얼라이언스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노선 단위의 협력 같은 게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MSC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해운업계의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른 한쪽의 길, 디얼라이언스가 얼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얼라이언스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MSC의 중요도는 비슷해요. 지금 업계에서는 디얼라이언스가 오션 얼라이언스의 멤버를 빼내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대만의 에버그린이거든요. 오션 얼라이언스에는 중국의 코스코와 대만의 에버그린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같은 대만 선사인 양밍이 디얼라이언스에 있는 만큼 에버그린이 디얼라이언스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꽤나 높죠.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해봤자 사실 그래봐야 에버그린이라는 겁니다. 물론 에버그린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대만 회사잖아요. 또 우완투수란 말이에요. 막 리그 최정상급 우완투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MSC입니다. 아니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게 MSC는 디얼라이언스와는 반대로 유럽 선사이기 때문에 아시아 북미 노선이 오히려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북미 노선의 물동량은 단연 세계 모든 노선 가운데 탑 오브 탑입니다. 아무리 좌완 투수가 귀한 존재다, 좌완 파이어볼로는 지옥 가서라도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타자들 중에는 우타자가 더 많잖아요. 세계 최고의 좌완 투수 MSC 입장에서도 디얼라이언스가 마냥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죠. MSC가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시아 선사들이 많은 디얼라이언스와 아시아 북미 노선에서 협력하는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간제비 느낌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지만 HMM이 단독으로라도 MSC를 잡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MSC와 HMM은 2M 플러스 HMM 시절 일을 함께 하기도 했었고 또 예전에 HMM이 얼라이언스 어디 들어가지 하고 있을 때 2M 쪽에서도 입질이 왔었다고 그러거든요. MSC와 사이가 마냥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사실 예상이라기보다는 상상의 범주에 가깝기는 해요. 지금까지 삼국지 얘기도 하고 야구 얘기도 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전쟁 얘기잖아요. 하팡로이드가 이딴 식으로 나온 다음부터 이미 해운업계는 전쟁이에요, 전쟁. 하여튼 이 전쟁통 속에서 HMM이 잘 커져야 할 텐데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물류대란 때 국적 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잖아요. 꼭 HMM 투자자들이 아니더라도 HMM의 미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HMM 편 마지막으로 HMM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MSG를 팍팍 쳐서 한번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종 기자였습니다.